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과거에는 왕진 가방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의사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왕진을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네요. 동네 사람들과 이웃으로 지내면서 동네 주치의가 되고요. 또 병원 운영도 함께 꾸려가고 있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구고 계신 추혜인 원장을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거엔 왕진 의사분들이 많았는데 왜 사라졌죠? 한동안 그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집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때가 있어서 아예 불법이 됐었군요. 네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가서 진료해도 불법은 아닌 걸로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방문 진료가 가능해졌고요. 맞아. 또 국민 누구나 왕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방문진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대상입니까? 주로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말기암으로 집에서 임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기가 좀 힘든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방문 진료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 와상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병원에 한 병 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말 대구로 방문하는 게 낫겠군요. 네, 병원에 가실 때는 사실 119를 타고 가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응급실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근데 응급이 아니고 뭐 콧줄을 갈기 위해서 혹은 소변줄을 갈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에도 119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119에도 그게 부담이 되고 있고요. 예. 가실 때는 어쨌든 119를 타고 가신다고 하지만 집에 오실 때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비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병원 가는 거는 119가 해주는데 집에 가는 건 안 해주는군요. 네, 그렇죠. 이것도 일단 환자가 아니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단순히 콧줄을 간다, 소변줄을 간다. 사실 그것도 근데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사나 간호사 그렇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도 그 복잡한 절차를 밟느니 그냥 집에 가서 해드리고 오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 이거로군요. 네. 지금 매일매일 왕진 다니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왕진 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요. 예. 또 급한 연락이 오면 좀 빨리 나가기도 해서 지금은 요일을 딱 정해놓지는 않고 환자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맞춰서 시간을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그래도 매주 한두 번씩은 꼭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매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방문 진료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어떤 보상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으로는 한 번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약 13만 원 정도의 수가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통비라든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산정이 된 금액이고요. 예.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방문 진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진료비만 받고 나갔었는데 이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라는 게 생겨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그 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니까 방문 진료를 받은 환자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닌 거죠? 건강보험이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건강보험 환자분들 중에서 이를테면 중증 난치성 질환, 혹은 이제 중증 질환, 암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까지 줄어들죠. 줄어드는데요. 이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은 현재 산정 특례 적용 불가한 상태여서 암 환자분들도 본인 부담 30%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가시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환자분한테도 더 생기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게 뭐 지금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왕진 다녔을 때 왕진 가방 들고 다니시죠? 네. 오늘 갖고 오셨죠? 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요. 네. 왕진 가방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굉장히 크네요. 아주 크죠. 왕진 갈 때 어떤 물품들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챙겨가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그렇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하거나 또 수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사 같은 것도 바로바로 네, 주사나 이제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보틀들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욕창을 처치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누워 계신 분들 욕창이 많이 생기니까 네, 욕창 처치하는 도구들도 가지고 다니고요. 요거는 초음파인데요. 이런 초음파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가능해요? 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포터블 초음파로 와이파이 방식으로 제 핸드폰으로 바로 영상을 송출해 주거든요. 이야, 정말 첨단 과학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라든지 또 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미경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귀지 때문에 소리를 더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귀지 청소도 간혹 해드려야 됩니다. 처음 이렇게 왕진 다니기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2012년부터 방문 진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10년 넘었군요. 네. 어떤 계기로요? 그때는 아직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이었는데요.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봐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요양원을 찾아갔었거든요. 청진기를 들고 찾아갔는데 폐렴이 의심이 돼서 사실 큰 병원으로 바로 진료를 받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그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께서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어머니를 좀 진료하고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계기가 돼서 방문이 필요한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방문 진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의원을 만들고 난 후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그룹홈에 가서 방문 진료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 저 EBS 초대석에도 사실 저 지방 시골에서 뭐 구석구석 왕진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 한 번 나오신 적은 있었었는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왕진 다니는 의사분들 정말 몇 안 되죠?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 기능이 있죠. 네. 근데 아무튼 힘들죠. 네, 힘들죠. 직접 나가 다니신다면. 그죠? 네. 의사로서 아유 막 귀찮아서 안 해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많이들 좀 귀찮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왕진이라는 거를 의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가정에 나가서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지? 내가 가정에 나가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뭘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질에 좀 겁을 먹고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번에 이 시범 사업 평가가 잘 끝나면 이제는 의대에서도 좀 제대로 교육도 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의료기관에도 의대생들이 실습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방문 진료하는 과정에 같이 나가보면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느꼈다고 꼭 방문 진료를 자기도 나중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랍니까? 어떤 점이 병원 진료와 방문 진료의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까? 일단 방문 진료를 하기 전에는 방문 진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방문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환자분이 한국에, 네, 21세기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구는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만 진료를 하지만 진료실에 오지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자기에겐 너무 큰 배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그 진료실에 오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 대상 그 외에도 방문 진료를 하면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과 다른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이 방문 진료라고 하면 걸어 다니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와상이신 분들께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께도 방문 진료를 종종 나가거든요. 발달 장애 가진 분들 중에서 이제 병원 진료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병원 진료를 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친해지기 위해서도 방문을 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얼굴을 알고 그리고 나면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들도 생기고요. 예. 병원에 오셔서 이제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방문을 하면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사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아플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어떤 표정이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방문 진료가 많은 분들께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 특히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는 그나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병원에는 문 앞에만 가도 아예 그냥 딱 버티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자,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동네 이웃으로 함께 살면서 동네 주치의가 되시고 병원 운영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죠? 네. 이게 뭐예요, 그런데? 병원이 왜 협동조합이죠? 네. 한국에서 사실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료인들과 협동해서 만든 의료기관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자. 그리고 믿고 갈 수 있는 주치 의료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주민들이 힘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이면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거네요? 네. 우리 원장님도 조합원의 한 사람일 거고. 네, 저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가입비 같은 걸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은 5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게 되고요. 네, 출자금을 내신다고 해서 뭐 출자금에 이자가 붙거나 배당을 해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자금은 어쨌든 우리가 공동으로 모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면 뭐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그러면 탈퇴하실 수 있으니까요. 탈퇴하시게 될 때 조합원으로 처음 가입할 때 냈던 출자금들은 다 다시 찾아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자금을 5만 원 이상 낸 분들이 처음에는 몇 명 모였습니까? 처음에는 348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처음 치고 많네요. 그죠? 3년 동안 준비해서 네, 348명이 모여서 같이 창립을 했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현재는 3,7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배가 됐군요. 예. 그 처음에 348명이 출자금을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걸로 병원을 설립했다. 네. 그럼 공동 주인이잖아요, 병원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은 그 조합에서 월급 받는 의사가 될 것이고. 네. 그죠? 그럼 거기 그 출자금 낸 조합원 분들은 병원이 공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네, 그럼요. 네, 모두 다 이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는 부당하게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의료기관 이용할 때와 동일한 진료비를 내시게 되고요. 이제 비보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지역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금들이 있어서 그걸로 조합원들은 조금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은 조합원들만을 위한 병원이에요? 조합원들만 진료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모든 분들이 다 진료받으실 수 누구나 있으세요. 다? 네. 그러면 조합원인으로서 얻게 되는 혜택이 그 비급여에 조금 할인 그거밖에 없는 겁니까? 사실 비급여 할인을 조금 받자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협동조합이 이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건강 동아리라든지, 네, 또 건강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합원끼리. 네,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건강한 마을을 위한 자산이고요.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맨 처음에 3년 동안 준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왜 이걸 시작하셨어요? 그냥 일반 병원에 네. 취업하시든지 개업을 하시면 되지. 왜 이걸 시작하셨어요? 제가 의대 학생 때 그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의약분업에서 국민들과 의사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그랬죠. 예,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겪으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어떤 수가 구조상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 수가. 네. 한국의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행위별 수가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면 할수록 진료비가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인들이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해서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지 항상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의심이 들죠. 네, 그런 구조라서 예. 사실 의료인들은 이제 정말 정직하게 필요한 검사나 필요한 진료를 이제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도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좀 신뢰하는 관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주변의 분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뢰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함께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네.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한국의 의료기관을 1차 의료기관을 하나 만들자고 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의사들은 사실 금수저 갖고 태어난 의사들 몇 명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출 받아야죠. 네, 대부분은 그렇죠.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죠. 그러면 은행의 대출의 이자를 갚느라 사실은 그 수익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은행의 이자 갚는 것만 신경 쓰지 않아도 훨씬 더 그거를 진료의 내용에 집중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의 이자 갚지 않게 해주자. 의료인들이 이 비용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배운 대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동네 주민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이 되셨나요? 아직 그거 가지고는 좀. 근데 또 하나. 네. 몇 억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몇 억씩 투자하고 돈 대출까지 받아서 이 고생을 하니 나는 좀 고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의사들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사들도 하나의 자영업자잖아요. 네네. 근데 협동조합에 고용된 우리 원장님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월급쟁이죠. 네. 이 차이도 크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개인 의원을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월화수목금토 주 6일 진료를 하시고 거기에 하루 이틀 정도 야간 진료까지 하시고 어떤 분들은 365일 진료를 하기도 하고 너무 과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의료인들이 적정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도 괜찮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주 30시간 전후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뭐 그리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 월급을 받으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료 시간이 다를 거요? 한 환자당? 확실히 한 환자당 진료 시간이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게 가능해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환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런 그 협동조합은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사실 방문 진료를 나가는 것도 그렇죠. 네, 혼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렵죠. 방문 진료 나가기가 힘들죠. 예, 진료 마치고 뭐 저녁에 나가거나 주말에 나가거나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제가 진료를 빼면 다른 의사 선생님이 또 진료를 해주시고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방문 진료를 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대출 받아서 또 고수익 올리느라 그런 의료기관보다 여러분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면 훨씬 질 좋은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뭐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조합원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0년 해보시니까. 확실히 이제 여기서는 항생제도 좀 덜 쓰는 것 같고, 네, 스테로이드도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방문 진료하러 진료실을 좀 비웠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불만이 있기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 진료가 우리 동네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